1번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이냐. 사실 이게 모든 책의 앞면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시험 직전에 꼭 한번 시험 직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외워둘 것도 아니고요. 사실 원래 헌법을 위주로 해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 자연스레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와서 자연스럽게 알게 다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헌법에서 딱 보게 되면 일단 12조 7항 뭐 13조 1항 있는데 분립변경금지 원칙은 형사소송법에만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위수중이 없다는 거. 증거재판주의. 형사보상도 28조에 있고 12조 7항. 헌법 12조 6항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위수중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12조 1항을 근거로 하기는 하지만 근거로 이제 도출하고 증거 배제의 기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아주 중요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게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입니다.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은 우리 판례가 당연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헌법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뭐만 피고인의 무죄 추정권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기타 이제 보석, 피의자 보석이든지 뭐 피고인 보석이든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없고 꼭 헌법에 있을 것만 같은데 전문 법칙 같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아주 핵심 사항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꼭 확인을 해서 보고 특히 속지 말아라. 확인해도 이런 피의자의 무죄 추정권 같은 경우 피의자 보석 혹은 그냥 보석, 전문 법칙 같은 것, 증거재판주의 이런 것들은 헌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따로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문 2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항상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서론과 관련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이 헌재결정례라고 하는 것이 한두 문제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재결정례와 관련해서 먼저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 교도소장에 대한 조치로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이냐라고 했는데 먼저 금치처분 중인 갑에 대해서 외부인과 접견을 하고 서신수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접견금지, 서신수발금지. 자, 그냥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디귿번도 마약류 수용자하고 수용자에 대한 건데 일단 이제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미결 수용자, 기결 수용자로 나뉘죠. 이 기결수를 이제 수용자라고 얘기를 하고 미결수는 피의자, 피고인이 되겠는데 전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메모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하나의 아주 깔끔한 요약서가 될 겁니다. 매우 양은 적으면서 틀린 부분을 전부 커버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서 유죄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이 피의자, 피고인에서 무죄로 추정이 되지 않죠. 반면에 유죄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헌법 27조 사항에서. 그러나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무죄로 추정이 되지 않아요. 이 무죄로 추정되느냐 추정되지 않느냐가 여러 가지 법적 성질을 많이 달리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변호인과 만나서 충분히 상담하도록. 반면에 무죄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조력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견교통권이 그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바로 이 수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교정이라고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게 우선합니다. 반면에 무죄로 추정되는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어떤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접견교통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금치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금치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형자에 대한 징계처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한평 독방에다 가둬가지고 수형자가 싸우거나 하면 그때 나오는 거. 이 금치처분 중에서 수형자이기 때문에 이제 접견, 서신수발 금지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죠. 왜? 교정을 위한 것이니까. 다만 여기에서 금치처분 중이라 하더라도 운동금지, 뭐 집필금지,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에 침해해서 위헌이다. 특히나 이제 우리 시험에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운동금지라고 하는 것, 최소한 운동도 못하겠다. 이건 인격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죄로 추정되는 자들에게는 접견교통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바로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그럼 검열이 금지된다. 변호인과 서신이 검열이 금지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 판례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은 우편물의 겉봉에 변호인이 표시되어 있다. 변호인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에 우리 교정당국에서는 모든 우편물의 물을 어떤 봉함 없이 제출하도록 한 거, 없이 제출토록 한 거, 이것은 위헌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왜 모든 우편물을 봉함 없이 제출하면 위헌이냐? 바로 변호인으로 표시된 것도 그렇게 제출하게 되면 그냥 열어서 검열할 수 있잖아. 안 본다고 해봤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위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죄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히 이제 보는 게, 최근에 교도소장이 이렇게 했어요. 수형자에게는 일요일 날 종교활동을 보장했으면서 미결 수용자들은 사들에 대해서 어떤 종교활동을 금지한 거 위헌이다. 특히나 이제 미결 수용자들 종교활동을 금지한 것은 공범들하고 만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도소에 수용자들은 이제 공짜 마크가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공범이기 때문에 개호 규정상 공짜끼리 못 만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통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반면에 이제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게 되면, 방어권을 보장하고 무죄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장주의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교정 목적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유죄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유죄로 확정이 돼서 이 사람에게 형벌을, 제재를 가할 것이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 이런 마약류 검사를 위해서 검사 목적에 이제 정밀 신체수색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합헌이다. 그래서 마약류 검사 목적의 정밀 신체수색으로서 예로 들면은 유관, 그러니까 전자영상기로 보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 이제 유관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검사하는 거, 이거 합헌이다 라고 하는 거. 같은 성별의 교도관들이 검사하는 거 합헌이다. 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자면은, 피의자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들에게 이제 유치장 내에서 정밀 신체수색, 미결수들에 대해서 이제 유치장 내에서 어떤 투명 화장실, 그러니까 차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화장실을 여성들에게 예전에
강제했다. 자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강제했고, 혹은 이제 브레이지어를 상시 탈의하도록 한 거, 상시 탈의하도록 한 것들은 이제 위법하다라고 봤고요. 뭐 유명한 판례 적지는 않겠지만 여성 유치자들에게 어떤 공선법 위반 여성 유치자들에게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상의 속옷도 겨드랑이까지 올린 다음에 뒤로 돌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3회 시킨 것, 이것도 인격권을 침해하게 이르렀다. 뭐 이런 정도로 되겠죠. 그래서 아하,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접견교통권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의 차이가 나는구나 해서 잘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전제하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금치처분 중이다. 외부인과 접견금지 서신수발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허용된다. 자, 그 다음 니은은 잘 못 봤을 거예요. 대법원 판례인데 수형자 갑이 관구실 여러 가지 장구, 뭐 개호 장비를 두는 것에 들어온도 격한 흥분 상태를 보이거나 교도관 X에게 직접적인 공격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관구계장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 평소의 기질과 성행을 고려할 수 있느냐, 이런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평소의 기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평소의 성향과 기질 고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욕설을 하는 정도로만으로는 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평소에 보니까 교도관 때리고 옆에 있는 동료 수용자 때리고 이렇게 했다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되겠죠. 대법원 판례고, 디귿법 마약류 사범인 수용자 갑에게, 사실 원래는 이제 수형자에 대한 건데 이 마약류나 이런 것들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기결수, 미결수에 공통되기 때문에 미결수까지 이제 확대됩니다.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상체를 숙이고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정밀신체수색,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밀신체수색 괜찮다. 자, 그러나 이제 금치 중인 수용자에게 반항적인 성격을 감안해도 일절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이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모든 서신에 대해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한 것,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까지 침해할 수 있어서 위헌이다. 자, 교도소장은 교도소에 구금 중인 수용자들에게 일요일에 종교활동을 허용했지만 미결 수용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불허한 것, 무죄 추정을 받는 자에게 오히려 더 기본권을 침해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문들 무죄 추정과 관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